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화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영화 좋아하십니까? 네, 저는 영화를 엄청 좋아하는데요. 특별히 어렸을 때 봤던 영화들, 기억에 남는 영화가 여러 편 있습니다. 배너, 쉽게 여러분 다 보셨죠? 코바디스. 그런 기독 대작들이 제 인생에도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은데요. 그런 영화들이 기독 영화들이 이제 나오지 않다가 또 한 몇 년 동안에 또 다시금 또 이 기독 영화 붐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기독 영화제를 시작했던 우리 GMIT의 두 분 선교사님과 전사님 오늘 모셨는데요. GMIT의 캐난 선교사님, 주원국 전사님 모시고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교사님. 네. 정말로 저 너무 뵙고 싶었습니다. 네. 환태평양 기독영화제. 네. 그게 벌써 지금 올해가 7년째죠. 예, 그 처음 나왔을 때, 야, 드디어 이런 게 시작되어지는구나. 왜 기독교 영화제는 안 하나 그랬는데, 네. 그게 이제 GMIT에서 시작됐단 말이에요. 네. GMIT에 대해서 좀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GMIT는 글로벌 미디어 앤 IT의 약자고요. 21세기의 이제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미디어와 IT를 이용해서 선교의 선교를 담당하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선교 단체고요. 네. 저희들이 이제 기독 영화제를 2008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 선교 단체는 정식으로 2009년부터 발족이 됐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제가 이제 GMIT의 IT 미디어 선교사로 샌디에고 예수마을교회에서 이제 파송도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샌디에고 예수마을교회 이제 이승종 목사님과 또 시라큐스 한인교회 지용주 목사님과 이렇게 해서 이제 비영리 단체로 이제 등록된 그런 단체입니다. 그럼 원래는 IT 선교를 이제 하는 네. 그런 선교단이었단 말이죠. 네. 그러다가 IT에서 영화, 네. 조금 상관관계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있는 것 같기도 네. 한데, 이렇게 전환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나 보죠? 네.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IT 전문가입니다. 네. 제가 이제 USC 컴퓨터 사이언스를 나와서 이제 IT 인더스트리에 몸담아 있는 지가 한 25년이 넘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어떻게 이제 IT 그런 스페셜티를 이용해서 선교를 할까 그렇게 하다가 이제 2003년도에 저희가 그 비전을 봤고요. 네. 그래서 IT 선교에 이제 몸담게 됐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IT 선교는 컴퓨터를 실제로 선교지에 가서 가르쳐주고, 네. 또 이제 복음도 전하는 이제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004년부터 몽골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러시아, 사할린이라든지 캄보디아 이런 나라들을 다니면서 실제로 컴퓨터 선교를 했습니다. 네. 주로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휴가 때 이제 이용해서 이제 일주일씩 이렇게 갔다 오고 했는데 IT 크리스천 미션 컨퍼런스, IT를 이용해서 어떻게 이제 선교를 할까 하는 그런 컨퍼런스를 한번 하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제 그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비전을 봤는데요. 네. 영화제에 대한 비전을 봤는데 여기 이제 옆에 이제 계신 이제 주원국 전사님이 하나의 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네. 그러니까 주원국 전도사님께서 그런 아이디어를 주신 거네요. 같이 IT 선교 일을 하시다가. 네, 제가 2004년에 이제 미국에 와서 그때 처음으로 캐난 선교사님 알게 됐고요. 예. 저는 이제 컴퓨터 전문가로서 이렇게 물론 이제 컴퓨터뿐만 아니라 각종 소프트웨어 사용법을 교육하는 일들을 도와드렸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프리미어 강의라든지 비디오 편집, 비디오 편집 이런 강의들을 제가 이제 도와서 해드렸고, 그런 과정에서 제가 교회에서 이제 미디어 사역자로 섬기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 당시 이제 사랑의 빛 선교교회에서 전임 전도사로 미디어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미디어가 참 중요하구나. 그렇죠. 그리고 효과적이고 파워풀하다라는 걸 제가 느껴서 캐난 선교사님께 그런 제안을 드렸어요. 우리가 영상 경연 대회 같은 걸 해서 크리스찬 미디어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 많이 이렇게 좀 확보하고 발굴하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려서 그 당시에는 영상 경연에 대한 이름으로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또 그 학생들에게 또는 아니면 그런 젊은이들에게 미디어를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세미나, 그래서 미디어 세미나 같은 것도 개최하자 그래서 첫 해 IT 컨퍼런스 하는
그 부속 행사로 사실은 영상경연대가 시작이 됐고요. 예. 그 다음 해부터는 저희가 독립적으로 영화제로 발돋움해서 이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독립적으로 그 시작된 영화제가 올해로 이제 7년 차 네. 맞이한 거죠? 제 7회가 올해 8월에 있었습니다. 그 그렇죠? 얘기를 조금 이제 부연 예. 설명드리면요. 이제 캔사스시티의 아이합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거를 다시 한번 또 컨펌을 시켜 주신 거죠. 굉장히 많은 그 젊은이들이 몰려오는 이제 그런 어떤 비전을 주셨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하다가 이제 주홍전사가 얘기했던 이제 그런 것도 떠오르고, 그리고 이제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영상에 이제 열광을 하고 하는 거로 해서 이게 영상에 관련된가 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구체화 했죠. 그 당시에 이렇게 그린 스케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뭐 상은 어떤 식으로 하고 뭐 상금 주고 그런 이제 스케치를 그려가지고 와서 정확하게 이제 10개월 후에 그것이 이제 제 1회 아이오픈 영상 경연대회라고 해서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제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네. 그 과정이 보통 3박 4일, 뭐 3박 4, 뭐 2박 3일, 3, 4일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과정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나요? 초창기부터 그렇게 여러 날 했던 건 아니고요. 저희가 처음에는 이틀, 그래서 시상식과 영화 상영, 그리고 미디어 세미나 이것이 이제 기초적인 아주 기본적인 행사로 진행이 되고요. 진행이 되면서 저희가 보다 더 그 문화 축제로서 발돋움하기 위해서 크리스찬 밴드들의 공연, 그리고 또 이렇게 라이브 페인팅, 그리고 뭐 한때는 또 사진전 같은 것도 했었고요. 문화 행사처럼 했네요. 문화 행사처럼 저희가 진행을 했죠. 하나의 축제로서 매년 할 때마다 이렇게 조금씩 변화가 있었지만 이제 지금 정착된 상태로 보면 첫날에는 저희가 저녁에 시상식을 합니다. 그러면은 시상식 전에 영화 제작자들이 다 이제 레드 카펫에 와서 사진도 찍고 인터뷰도 하고 그래서 아주 나름대로 이제 드레스 차려입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와서 시상식 자리에 앉아서 저희가 그때 이제 출품된 영화 가운데서 한 10몇 편의 작품들을 최종 수상작으로 뽑아서 발표를 하고 상을 드립니다. 첫째 날. 네, 첫째 날. 그리고 둘째 날은 날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문화 행사로서 같이 축제를 하는군요. 동시에 한쪽에서는 영화 상영을 하고 한쪽에서는 세미나를 하고 이 세미나는 헐리우드의 아주 유력한 그 프로페셔널들이 와서 편집이라든지 액팅이라든지 뭐 촬영이라든지 아니면 프로듀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강의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한쪽에서는 또 이제 크리스찬 밴드들이 음악 연주도 하고 라이브 페인팅도 하고 이런 행사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저녁 때마다 스페셜 스크리닝을 하는데요. 스페셜 스크리닝은 이제 그 해 나온 영화 중에서 저희가 꼭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면 좋겠다 하는 대작 영화들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많은 분들 앞에서 이제 상영을 하고 그 영화 제작자들의 그 제작에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선교사님 그 지금 벌써 7년 이제 지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좀 전에 말씀하시기로는 아이합에서 또 그런 비전도 받으시고 그림도 그렸는데 그 처음부터 지금까지 어떤 변화가 이렇게 있었는지 그것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과연 몇 사람이 출품을 할까? 이제 출품이 이제 돼야 이 영화제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야 그거를 이제 뽑아서 상도 주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첫 해에 2세들을 중심으로 해서 29작품이 들어왔습니다. 많이 들어왔네요. 그때는 전부 이제 단편 위주였고. 그러니까 20번 미만이나.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첫 해 이제 영화제는 이제 됐는데, 그러니까 거의 이제 한국 사람들이고 저희가 이제 홍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게 이제 한인 커뮤니티밖에 없으니까 교육을 이제 그렇게 이제 했는데 2회, 3회 거의 한 4회까지 이제 한국 사람들 위주로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4회, 5회 이렇게 들어서면서 이제 글로벌로 이렇게 발돋움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는데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제가 이제 헐리우드에 무슨 그 커넥션이 있거나 네트워크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영화를 만들어봤던 그런 영화인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사실 전무하죠. 헐리우드의 커넥션에. 네.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그 사람이 이제 한 그 역할을 통해서 이제 미국 사람들한테 급속도로 이제 알려지게 되는 그런 어떤 계기가 특정인을 됩니다. 통해 가지고 미국 이제 네. 할리우드 관련된 분들한테도 이게 네. 퍼지게 되어진 거군요. 네. 그러면은 지금 한인 중심에서 좀 여러 뭐 다국적으로 그러니까 네. 뭐 미국 분들이 많이 응모를 하나 보죠. 네, 많이 응모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네. 지금 이제 올해는 어땠나요? 거의 90% 이상이 올해 그래요? 한 80작품 정도 들어왔는데요. 예. 나라별로 따지면 한 13개국 네.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90%가 미국 사람들입니다. 대단하네요. 네, 네. 미국 사람들이 이제 내는 그런 그 상태가 됐는데 그것도 이제 한 개인 레벨이 아니고 프로덕션 회사에서 제대로 된 프로덕션 회사에서 작품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네. 처음에는 이제 단편 위주로 됐는데 이제는 거의 반 이상이 이제 장편, 네. 1시간 반 이상 되는 이런 장편이 위주로 되다 보니까 이제 상을 받는 사람들도 이제 개인 레벨이 되는 게 아니고 예. 어떤 그 프로덕션 회사 레벨이 네. 수준이니까 한마디로 많이 올라갔네요. 엄청 기동 올라갔습니다. 영화제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리고 단편에서 장편으로 전도사님께는 이번 행사 어떠셨는지요? 이번 행사에서 아주 특징적인 것은 그 작품들이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골고루 이렇게 작품이 출품됐다는 점이고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제 단편, 장편이 골고루 된 것뿐만 아니라 소재면에서도 뭐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는 뭐 인권 문제, 그다음에 동성애 문제, 그다음에 무슨 중독의 문제, 또 그다음에 선교 관련된 문제 여러 가지, 그다음에 또 뭐 진화론에 관련된 이런 작품들이 다양하게 출품이 됐고요. 장편 중에서도 뭐 SF라든지 역사물이라든지 그다음에 타임머신을 다룬 작품도 있었어요. 더 비주라고. 그 인상이 좀 남는 작품들. 이번에 대상을 받은 작품인데요. The War Within이라고. 이 작품은 이 사람의 내면에 있는 감정과 이성과 믿음과 이런 것들을 하나의 인격체로서 다뤄가지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롭게 다뤘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가서는 이것이 어떤 사람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 과정을 또 어린아이의 감동적인 그 아빠와의 대화 가운데서 어린아이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그 가운데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작품이었거든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제가 가봤어야 되는데 한번 보고 싶네요.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선교사님은 어떤 작품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뭐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제가 진짜 영화를 하나하나 다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제 그 중에서도 한 사람의 이제 그 일생을 다룬 그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Love Story of Leonard Knight라고 하는 어떤 그 미국 노인분의 이야기인데. I go do things stubborn and stupid, awkward and clumsy. I don't have anything to offer God anything. So God just loves me. 그분이 너무나도 이제 예수님을 사랑한 나머지 38년 동안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이분의 그 생활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 복잡하게 산다는 거죠.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고 복잡하게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사랑이다. 그래가지고 그 광야에다가 조그만 마운틴에다가 예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를 크게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했고 그 이 조그만 마운틴을 완전히 그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가득 찰 수 있는 그런 그 조형물들로 그렇게 채웠어요. 미술 작품하고. 그렇게 아주 단순하게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살다가 너무나도 지금 현대인의 그 크리스천들이 교리에 복잡한 거에 그렇게 얽혀서 정말 헷갈리는 삶을 살고 있는데 사랑이 왜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실천하고 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일부 심사위원은 그 완전히 퍼펙트 스코어를 줬습니다. 100점을. 사실은 그 퀄리티로 봤을 때 그렇게 뛰어난 그 퀄리티를 갖고 있는 건 아닌데 스토리가 너무 좋다니까. 탄탄하고 실화니까 또. 네. 선교사님 이번 그 이 환태평양 기독 영화제를 통해서 맺은 열매라고 한다면 어떤 열매가
있을 수 있을까요? 예, 맺은 열매가 사실은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선교에 초점을 맞춘 세계 최초의 기독영화제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기독영화제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한국에도 있고, 뭐 인도에도 있고, 그렇죠. 유럽에도 있고, 예, 네. 유럽에도 있고, 이제 미국에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처럼 이제 영화제 후에 이제 배급을 목적으로 한 선교를 목적으로 한 그런 영화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는 영화제 끝나고 나서 이제 DVD 제작을 해서 각 나라 말로 이제 번역해서 그 자막을 넣고 이렇게 이제 배급을 하는데 금년 초에 아프리카 부룬디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저희들이 그 동안에 만들었던 영화 DVD를 몇십 장을 드렸어요. 네. 그거를 아프리카 부룬디로 가지고 가서 이제 상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사진을 보내와서 이제 봤는데 뭐 큰 자막 있는 것도 아니고 요만한 그 컴퓨터 스크린에다가 그것도 전기가 없는 곳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이렇게 그 영화를 상영을 하는데 그야말로 수백 명의 어린아이들이 모여서 보는 네. 예, 그런 그 사진을 보내왔는데 그리고 그 대부분의 많은 어린이들이 영화라는 것을 처음 본 아이들이 많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 아이들은 그 영화 속에서 나오는 것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그 영화 속에 등장을 하면 그것을 100%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네. 그냥 있는 그대로 그렇죠. 받아들이는군요. 예. 예, 너무나도 이 효과적인 이제 그 복음 전파의 선교의 수단이다. 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그런데 사실 그게 이제 아프리카 부룬디 지역뿐만이 아니고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중국에서 선교하시는 그렇죠. 분들 네. 선교 대회 때마다 가져가시고 또 저희가 뭐 수백 장씩 수천 장씩 이렇게 이제 선교 대회 때 나눠드리고 그럼 각 선교지에서 오신 분들이 그 영화를 갖다가 자기 이제 선교 사역할 때 이제 틀어 주십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가시화된 저희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그 효과고요. 예. 영화의 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 저희가 이 사역을 시작을 한 거고요. 예. 그리고 이 사역은 저희는 이 크리스찬 영화를 또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만드는 사람과 또 크리스찬들 또는 크리스찬이 앞으로 될 그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한다. 그런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그 중에서 저희가 기억에 남는 것은 저희가 2회인가 3회인가에 그때 레드 드림이라는 작품으로 근무했던 박현영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네. 그분이 지금 이제 감독이 돼서 한국에서 지금 또 영화 찍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뉴욕에서 필름 스쿨을 다니고 있었고 그냥 재정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희 영화제 출품을 했는데 그 작품이 여기서 이제 최우수 단편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그 지역 신문에 나게 되고 그래서 학교에서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상금을 줬던 그 상금보다 더 큰 액수를 장학금으로 받고요. 아, 정말로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장로님을 통해서 투자를 받아서 장편 영화도 제작을 하게 되고 네. 한 영화인이 아주 그냥 어려운 상황에서부터 저희를 통해서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거기에 하나의 저희가 하는 밑거름이 됐다라는. 환태평양 기독영화제가 한 그 청년의 가구 역할을 했네요. 그 그렇죠. 꿈을 이루는. 예. 예. 그거 외에도 선교사님 제가 들어보니까 뭐 아주 뭐 신분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그런 일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네, 이 조나탄 박이라는 그 또 감독이 하나 있어요. 예. 제가 기억하기에 4회 때인가 이제 대상 받은 그 뉴욕에서 공부하던 그 청년이었는데 이제 대상을 수상함으로 해서 이제 아트 비자를 네. 받게 됐죠. 아트 비자를 받아서 나중에 이제 영주권까지 받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기고 하나의 커리어로 인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환태평양 기독영화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사용하고 계시네요. 그 지금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그 케이스는 참 보람된 일인데 좀 어려웠던 경우도 있으신가요? 그런 몇 가지 빼놓고는 다 어려운 점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영화제를 준비한다는 것은 제가 해보니까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무슨 더더군다나 선교 대회라든지 무슨 셈이라든지 뭐 워크숍 준비라든지 이런 거하고 다르고 일단 이제 시상식을 준비해야 되니까 그 시상식 자체가 엄청난 노력과 또 시간과
또 이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물질도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나요? 출연해야 되고 또 재정적인 문제가 가장 크죠. 그렇죠. 예, 재정도 필요하고. 후원받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영화제라는 것이 우리 한인교회에 이게 네. 성경과 또 아직 그런 정착도 아직 네. 이게 잘 보급이 안 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교회에서는 일단 후원받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왜냐? 네. 영화제라는 것이 이 화려한 네. 다는 이제 인상을 줘서 그런 화려한 영화제에 왜 우리 교회가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재정적으로 어려운 서포트하느냐 선교사가 있는데. 예. 이런 얘기 전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이제 겉에서 보기에는 화려합니다. 왜냐하면 레드 카펫을 해주기 때문에 예. 레드 카펫은 영화인들을 위로해주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다. 저희들이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날 이렇게 좀 모처럼 만에 와서 좀 폼도 잡고 좋은 옷도 입고 사진도 찍고 뭐 인터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크리스천 영화인들이 굉장히 또 이 고무를 받아요. 그렇죠. 네, 격려를 받고.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논의 끝에 그냥 계속 레드 카펫을 해주기로 했는데 사실은 외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저거 화려하구나. 예? 이런데 왜 우리가 대주느냐. 예, 또 돈도 많은 걸로 또 오해도 예, 그렇죠. 하시고. 많은 것도 오해하죠. 많은 걸로. 그랬는데 사실은 그런 레드 카펫 모든 영화제 시상식 해주는 이유가 우리는 좋은 컨텐츠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 그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선교 사역이라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외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재정 서포트를 받기가 쉽지 않고요. 그걸 위해서 우리 좀 기도하고 오늘 방송을 통해서 이게 좀 이해가 되어지면 좋겠네요. 네. 선교사님 앞으로의 또 계획은 어떤가요? 앞으로의 계획은 일단 저희가 이제 영화 학교를 만드는 걸로 지금 영화학교. 그렇게 이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니다.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8년 전에 시작할 때 영화 학교에 대한 것도 같이 비전을 주셨어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엄두를 못 내고 시작을 못 하고 있다가 지금 어느 정도 시간이 무르익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영화 학교는 왜냐하면 좋은 크리스천 영화를 만들려면 일단 학교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미국의 학교가 많이 있지만 굉장히 비쌉니다. 너무너무 비싸서 가기 어렵고요. 그리고 또 학위 과정이니까 이게 길잖아요, 또.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어떤 스피리추얼한 그런 영적인 클래스를 가르치는 건 아니고 그렇네요, 크리스찬 영화를 만들려면 영적인 것이 무르익어야 됩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튜이션과 또 이제 스피리추얼한 것과 이런 거를 다 충족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영화학교를 이제 출범시키고자 준비하고 있고요. 잘하면 내년 여름에 바이올라하고 이렇게 파트너십으로 해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가능할 거고 아직 때가 아니다 그러면 이제 또 뭐 몇 년 지날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영화학교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 기독교 영화제를 이제 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을 위한 한국 영화제를 해보는 게 어떠냐 또 이런 제안들이 많이 들어와요. 미국에서 한국 영화제 분명히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 일반 사람들도 이번에 뭐 국제시장이랄지 명량이랄지 뭐 그런 거 아주 히트된 영화들을 봤을 때 일반 사람들도 좋은 영화들은 엄청나게 많이 가서 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영화가 이렇게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뭐 크리스찬 영화다 이렇게 보여지지 않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사실은 크리스찬적인 이제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는 영화들이 있어요. 좋은 영화들. 이제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상영을 하게 되면 이제 그야말로 넌 크리스천들도 끌어들일 수 있는 이제 영화제가 되고 그리고 특히 이제 저희들이 해왔던 기독 영화제는 이제 한국 사람보다는 이제 국제적으로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이제 한국 영화제 하게 되면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 좀 더 이제 초점을 맞추는 영화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좀 더 많은 사람을 커버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문화 운동으로 크리스찬 음악과 더불어서 문화 운동을 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비전을 품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말씀 운동과 사실은 제가 뭐 자세히 언급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저희 GMIT 사역 중에 하나가 이제 영성인 그런 그런 아이템들도 있는데 내년에 저희가 바이블 컨퍼런스를 합니다. 이제 이미 이제 장소도 정해졌고요. 페퍼다인 유니버시티에서 6월 두 번째 주 목금토 이렇게 하기로 돼 있고 거기에 관련돼서 이 LA 바닥에 내노라 하는 정말 아주 성경의 깊은 이해를 갖고 계시는 그런 목사님들이 한 15분 조인하셨습니다. 많이 조인하셨네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문화 운동과 말씀 운동을 같이 간다. 같이 이렇게 가는 하나의 축으로 그렇게 이제 기획을 하고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멘. 아유, 네.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네. 말씀과 미디어 같이 가려고 하는 그 노력에 정말 경화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우리 네. 주전도사님 먼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영상은 빛의 예술입니다. 그런데 이 빛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빛입니다. 그래서 영상이란 것은 사실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것인데 어느새 이것이 마귀의 전유물이 되고 또 사단의 또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또 크리스찬들이 영상을 외면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만드는 영상 제작자들을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마귀는 이 영상의 주인이 돼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그 아름다운 빛을 망가뜨릴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그 저희가 시작한 이 운동이 우리 각 교회로 퍼져서 교회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이것이 겉보기는 화려하지만 사실 크리스찬 필름메이커들이 헐리우드에서 굉장히 고군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격려하고 이분들을 또 더 좋은 작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저희 환태평양 영화제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선교사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네. 말해주시고 싶은 말씀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에 7년 동안 해보니까요. 7회째 영화제 해보니까 가장 필요하다고 느낀 것이 영화제 때 많이 오셔서 구경해 주시는 겁니다. 크리스찬 영화라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 인식이 좀 재미없다, 보링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요즘에 만들어진 크리스찬 영화들은 정말 잘 만들어지고 재밌습니다. 그리고 감동적이고요. 저희가 이제 그러한 영화들을 발굴하고 새로 이제 제작하게 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 이제 그 상영했던 더 드랍박스라는 영화가 있고 테너라는 영화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한국 분들을 위해서 이제 특별히 상영한 영화인데 그리고 그 영화에 나온 주인공이라든지 또 이런 간증 스토리의 그런 어떤 그 간증을 실제로 하기 위해서 거기에 나온 분들을 실제로 이렇게 오시게 해서 그 간증을 들었어요. 영화 끝나고 나서 드랍박스도 그렇고 테너도 그렇고 굉장히 그 정말 10사람이면 10명 다 굉장히 너무나도 감동적이고 좋았다고 그렇게 이제 그런 피드백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제 할 때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와서 직접 이제 영화 상영하는 거를 이제 구경하시고 하는 것이 정말 저희 영화제를 도와주는 거고 정말 세계 선교를 도와주시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영화제 홍보 있을 때 많이 와서 구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사실은 저도 계속 광고 봤는데 네. 아직까지 참석 못 해봤거든요. 네. 내년에는 꼭 참석하고요. 저희가 위에서 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영화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 함께 우리 캐난 선교사님, 그리고 또 주영국 전도사님이랑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한 조사가 생각나요. 우리 청소년들이 17세까지 보내는 시간을 조사한 게 있는데요. 가정에서 몇 시간을 보내는지, 학교에서 몇 시간을 보내는지 쭉 조사를 해봤더니 교회에서는 800시간, 가정에서는 2000시간, 학교에서는 11,000시간, 그리고 미디어 보는 시간이 63,000시간이라고 합니다. 미디어의 영향력이 정말 크다. 여러분 CTS TV도 미디어로 여러분들에게 선교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GMIT도 영화로 지금 미디어 선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 미디어 선교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